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의 매매 전략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전략도 보고요, 주가와 거래량 이동평균선 같이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매 전략, 첫 번째 한 가지 이동평균선을 위한 매매 전략들이에요. 보니까 하락 시에는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했어요. 상향 돌파해서 올라가는 거죠. 이것 때 우리가 이제 매수 신호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상승세 때 보니까 이동평균선에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 이동평균선 하향 이탈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매도 신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주가 매수 매도 전략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이와 같이 저항선 상향 돌파할 때 매수, 이와 같이 이 시점 지선 이탈했을 때 매도, 이게 주식 투자에서 가장 기본이에요.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저항선 상향 돌파할 때 매수, 지지선 한 가지 지선 하향 이탈할 때 매도, 요것만 여러분들이 지키시면 뭐 크게 손해나지는 않을 거예요. 최소한 번전은 지킬 거예요. 거래량 이때 대량 거래 폭발했네요. 이때가 대량 거래량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주가는 꾸역꾸역 올라갔는데 거래량은 뭐 계속 감소하는 모양새 되네요. 그럼 언제 팔아요? 거래량 감소하는데 올라가는 건 놔둬야겠죠. 꾸역꾸역 가는 것들은. 그래서 언젠가 이와 같이 지지선을 이탈할 때 그때 매도 신호를 잡으면 되는 거겠죠. 쉬워요. 한 가지 다음 그래프도 볼까요? 근데 우리가 왜 그래프를 봐야 돼요? 또는 기술적 분석이 왜 필요해요? 왜 과거에 지나간 걸 가지고 우리가 복습하면서 매수 매도 신호를 말하면 누구는 몰라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미술학도가 있어요. 미술학도. 아마 과거에 그 유명하신 분들 미술작품 보면서 공부 꿈을 키워나갈 거예요. 또 바둑두는 아마추어나 프로들 보면은 과거 선배들이 바둑둔 거 이창호라든가 이세돌, 최근에 신진서 선수의 기보를 보면서 공부하고 있겠죠. 뜨면서 그러겠죠. 나 같으면 이때 이렇게 할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이 선배는 이때 왜 이렇게 이 점에다가 뒀을까? 그런 이야기 많이 할 거예요. 마찬가지의 기술적 분석도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보고 많이 본다는 건 그만큼 시행착오를 줄이는 거죠. 똑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유사한 상황들이 가끔 나타나요. 이때 매수하는 거죠. 하락시 저항선이니까 저항선 상향 돌파할 때 매수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계속 놔뒀으면 돈 버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근데 사이사이에 A번, B번, 이 C번이라는 그 시험 때 올라간 적도 있었어요. A 때 이탈해서 팔았으면 억울하겠죠. 근데 가격들 보세요. 이때가 가격대가 바닥이 뭐 7,000원, 8,000원인데 요 이탈했을 때 가격이 뭐 18,000원 그대로예요. 올라간 것도 없잖아요.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내려갈 것도 없어요. 이럴 때는요. 한 가지. 또한 이럴 때 매매 전략이 한 가지 이동평균선은 간단하기 때문에 몇 가지 법칙을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돼요. A번은 이탈하더라도 한 3일 정도는 기다려보자. 3일 정도. 근데 소형주이면서 바닥에서부터 2배 이상 급상승했다 그러면 이탈하자마자 팔아야 되는 거겠죠. 그때는 2배 이상 급상승했다가 이동평균선 이탈하면 그때는 팔아야 되겠으나 절반 이상은 올라간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탈했을 때는 한 3일 정도 기다려보자 전략이에요. 올라갔다가 또 꺾였어요. 이때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이동평균선을 두고 줄타리기 하고 있네요. 그럼 이때는 무슨 전략이냐? 3일이 아니라 일주일 정도 기었는데 이럴 때는 한 3% 전략이라고 그래요. 이동평균선 가격대에서 3% 이상 이탈하면 그때 매도하는 거고 그 큰 가격대를 벗어나지 않고 맴도는 경우는 기다려보자라는 거예요. 그런 매매 전략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지키시면 될 거예요. 한 가지 이동평균선은 간단하기 때문에 요 지켜야 되는 두 가지 전략을 여러분들이 지키시면 큰 무리가 없다라는 이야기 해드리고 상승했다 다시 하락 이탈했죠. 이때 보니까 뭐 3일도 더 겼고 3%도 더 겼어요. 16,000원, 17,000원대였는데 뭐 3만 5천원까지 올라왔네요. 2배 이상 올라갔죠? 2배가량.
이때는 분명히 팔았겠죠. 파는 게 정석일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또 올라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거 아니에요. 다 벌려고 하면 안 되죠. 이때는 뭐 내 복이 없으려니 하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면 돼요. 아니면 이때 치고 올라갈 때 따라가도 되고요. 거래량이 좋으니까 한 번 정도는 따라갈 수도 있겠네요. 근데 내가 보면 많이 가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전략, 한 가지 이동평균선 매매 전략, 간단해서 좋지만 이 같은 속임수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보완점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 이동평균선이 간단해서 좋긴 좋은데 속임수가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이동평균선을 쓰는 거예요. 앞에서 공부했던 골든 크로스 걸림 매수하는 거고요. 데드 크로스 걸림 매도하는 거예요. 데드 크로스 걸리면. 근데 데드 크로스가 너무 많이 빠졌죠? 고점이 19,000원대인데 이때 데드 크로스 걸려서 팔리니까 14,000원이에요.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런 건 중소형주들이거든요. 근데 만원대서부터 뭐 9,000원, 만원짜리가 18,000원, 9,000원까지 갔으면 거의 2배 올라갔잖아요. 2배. 이럴 때는 단기선 깰 때 팔고요. 장기선 깰 때 파는 게 맞아요. 이럴 때는요. 이 소형주들이 2배 이상 올라갔을 때는 최소한 단기선 깰 때는 절반 정도 팔아주는 게 좋은 거죠. 이런 속일 수도 있겠으나 뭐 크게 올라간 게 없잖아요. 이럴 때는 가격대가. 그래서 우리가 가격대 보고도 판단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리고 고점은 올라가는데 거래량은 좀 이탈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겠죠.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요 장기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꾸역꾸역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종목 자체가 이렇게 예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 이동평균선은 이와 같이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용한다. 두 가지 이동평균선 이용 사례가 또 있어요. 이와 같이 그 이동평균선 두 선 위에 있으면 매수예요. 가운데 들어가면 중립, 위에 있을 때 매수, 가운데 중립, 밑으로 가면 매도라는 거죠. 간단해요. 주가가 이동평균선 두 이동 단기, 장기 위에 있으면 매수, 가운데 들어가면 관망, 중립, 위에 올라가면 매수, 관망, 매도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때 보니까 거래량이 갑자기 급반등 급증했죠. 이 급증했잖아요. 이때요. 요 시점, 요 시점, 요 시점 급증했죠. 과거에는 거래량이 이렇게 급증하게 되면 주로 일반적인 자연적인 거래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자전거래라고 그래요. 자전거래. 이 자전거래 설명하기가 지금 이 시간에 그렇고요. 자전거래란 그 사자 팔자가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느 시간에 내가 매도 물량 내놓으면 내가 그 물량 그대로 살게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이와 같은 자전거래가 일어나는 거는요. 기관이 팔고 개인이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개인은 개미가 아니고요. 작전 세력이에요. 큰 손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이 물량을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큰 작전 세력들한테 치고 올라가는 거죠. 불법이에요. 근데 90년대는 많이 성행했었어요. 만약에 상투에서 이런 거래, 자전거래 갑자기 일어났다. 상투에서. 그것도 자전거래요. 갑자기 거래량이 폭증하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주로 이제 개인이 팔고 기관이 사는 거죠. 즉 작전 세력이 기관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서 이와 같은 자전거래가 대량 거래가 일어났느냐, 상투에서 일어났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매수 매도 신호를 찾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 2020년도 이후에는 그런 일 없겠죠. 90년대는 많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 이동평균선이에요. 아무래도 이동평균선을 한 가지보다는 두 가지가 좀 더 유용하고요. 두 가지보다는 세 가지 이동평균선 좀 더 복잡해질수록 보완점이 많겠다라고 보면 되겠죠. 좀 더 안전하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거래가 이동평균선 수렴했고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고 상향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네요. 단기선은 깼으나 중기선의 지지받고 또 올라가고 있고요. 단기선은 깼으나 중기선도 깼으나 이제 어떻게 되나요? 지금 펜이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잠시만요. 펜 좀 고치고요. 제만 같지가 않아요. 펜이요. 네,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단기선, 중기선을 깼으나 장기선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죠. 뭐 주가가 크게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한번 기다려보는 거죠. 이런 건 좀 길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페넌트형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거
패턴 분석의 지속형으로 보는 것이죠. 이때 대량거래 일어났잖아요. 대량거래. 주로 이쯤에서 일어났죠. 쓸데없이. 이것도 자전거래예요. 자전거래. 막 기관이 개인한테 팔았을 겁니다. 치고 올라가잖아요. 이때 아마 개인이 기관한테 팔았으면 이때 꺾였겠죠. 근데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들이에요. 거래량도 수반해주고 있네요. 한동안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언제 팔아요? 글쎄요. 단기선, 중기선 정도는 그때 갑자기 급락하는 종목 같지는 않아요. 이건 주로 이제 대기업이나 중기업, 대기업 정도 같아요. 중기업, 대기업. 갑자기 급락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한 중기선 정도 이탈할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동평균선 사례인데요. 하락 추세일 때 사례가 또 있네요. 주가와 거래량이 수렴했어요. 그러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래량 계속 하락하고 있네요. 하락할 때 보니까 단기선, 중기선, 장기선에 저항받으면서 하락하고 있죠. 역별 상태예요. 이때는 쳐다도 보면 안 되는 거죠. 거래량이 뭐 다 죽었잖아요. 다시 또 치고 올라가네요. 단기선 상향 돌파, 중기선 상향 돌파, 돌파했다가 장기선 지지받고 올라가죠. 강력한 매수 신호죠 뭐. 근데 거래량이요. 이때 거래량에 비해서 택도 없어요. 얘는 제가 보기에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네. 올 만큼 다 왔고요. 이 음봉막대 크죠. 아마 이때 대부분 팔고 떠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이때가 아마 상투일 것 같습니다. 다음 추세 볼까요? 세 가지 동평균선 상승 추세 사례입니다. 정별 상태로 전환됐잖아요. 단기선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고요. 강력한 매수 신호겠죠? 거래량도 같이 증가해주고 있고 좋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수렴하고 있네요. 거래량 감소하고 있고 수렴 후 하락하고 있고요. 주가와 이동평균선 수렴했다 꼭지 빠지고 내려가고 있는 이런 모양새들이죠.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사망 성공, 확인 사살까지 끝난 그런 종목들. 뭐 단기선, 중기선, 장기선 모두 저항받고 내려가는 이런 모양새들입니다. 역별 상태가 된 것이죠. 하락하는 거죠. 쳐다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우리가 적극적인 매수 신호라고 보면 되겠죠. 현명하면 이 정도 선에서 팔아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또 만원짜리가 2만원까지 올라갔잖아요. 2배 정도 올라갔으면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 한 중기업이라든지 대기업 정도 돼요. 소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소기업이라면 이렇게 머물지 않거든요. 그럼 이게 중기업, 대기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은 패턴 분석에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릴게요. 대기업이 움직이는 패턴과 중기업, 소기업이 움직이는 패턴이 다 달라요. 앞서 말했지만 100km 이상 거구와 70km 이상 60km대 친구들 행동이 다르잖아요. 입는 옷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그 주식도 마찬가지로 대기업 패턴과 중기업, 소기업 패턴들이 다 달라요. 그 다음 시간부터 패턴 분석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그 여러분도 보시면 내가 대기업 가지고 있느냐, 중기업 가지고 있느냐, 소기업 가지고 있느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이 달라져요. 소기업은 빨리 사고 빨리 팔아야죠. 대기업은 천천히 사고 천천히 팔아도 돼요. 또 있나요? 그래프가 또 남아있네요. 이번에 이제 주가와 거래량 이동평균선 관계들입니다. 거래량 이동평균선하고 주가 이동평균선에 반전되는 그 모양새들을 여러분들 유심히 보세요. 거래량부터 먼저 움직여요. 하락할 때는요. 일거래량들이 이동평균선을 크게 상향 돌파 못해요. 근데 이때부터 보니까 일거래량이 그 이동평균선 거래량들 상향 돌파해서 올라가잖아요. 상승으로 전환된다는 얘기거든요. 거래량이 이때 막 급증하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도 바닥이잖아요. 매수하라는 얘기죠. 이 거래량이 이미 폭발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가는 매수하라는 얘기죠. 치고 올라가요. 모양이 좋습니다. 거래량 이때 상투 찍었네요. 상투 이때 좀 쳤네요. 쌍봉 간단하게 쳤는데 거래량은 뭐 급락하고 있고요. 점점점 수렴하는 하락하는 모습들이죠. 이미 이때 일거래량이 또 이동평균선을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올라서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미 거래량 데드크로스 걸렸고요. 한참 후에 이동평균선 데드크로스 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가를 보기 전에 거래량과 거래량 이동평균선들을 여러분들 먼저 보세요. 먼저 데드크로스 나왔잖아요. 먼저 증가했고 먼저 데드크로스 걸렸고
한참 후에 주가는 데드크로스 걸렸고 매도 신호가 이미 거래량에서 먼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보는 겁니다. 얘는 이제 하염없이 빠지겠죠. 거래량도 하염없이 빠지고 있고요. 저항선, 이동평균선 저항받으면서 계속 빠지고 있네요. 한동안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과 거래량 이동평균선, 주가와 주가 이동평균선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90년대 책을 쓸 때 제가 제일 처음 제가 착안한 매매 방법이에요. 그 뒤로 보니까 제가 했던 요 책을 보고 그대로 모방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해외 외국 서적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제 실전을 통해서 실무의 경험 가지고 쓴 내용들입니다. 거래량 증가해주고 있잖아요. 증가해주고 있잖아요. 주가는 아직까지 바닥했잖아요.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거래량 데드크로스, 거래량 꺾였고 데드크로스 걸리잖아요. 아직도 주가는 상투잖아요. 그렇죠? 뒤늦게 생기죠? 한참 뒤늦게 생기죠, 얘는요. 매도 신호란 얘기했죠. 그래서 주가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먼저 보시고요. 여러분들 주가에 보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이때쯤 팔아야 되는 거겠죠. 상태 못 팔아서 억울하다고요? 상태에서 파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닥에 사가지고 상태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확인하고 매수하는 거고요. 확인하고 매도하는 거예요. 무릎에서 사가지고요. 어깨에서 파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가장 기본이 욕심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욕심이 없으면 은행 갔겠죠. 근데 증권 사러 왔다고 주식 투자를 하러 왔다는 얘기는 욕심이 있는 거죠. 근데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조금 난센스? 근데 난센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욕심을 버리는 거, 마음을 비우는 게 중요해요. 따라서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판다. 이 철칙을 지켜보시고 저항선 상향 돌파 시 매수하고요. 지지선 이탈 시 매도한다.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잘 안 됩니다. 수고하셨어요.